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법적 이슈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희 법인도 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 속도가 이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는 뭐 작년, 재작년에는 이 이슈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도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 오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법적인 대응을 좀 잘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몇 가지 점에서 좀 잘 모르시고 그러셔서 좀 불측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좀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거는 어떻게 하면 좀 손해를 덜 볼까 합니다. 이 법적 이슈라고 뭐 거창하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까.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많죠. 뭐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가진 분들이 채널이 이제 폭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번 주에 저희 법인에 이제 들어왔던 분 중에 한 분은 그 영화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제작사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뭐 영상을 삭제해라 그러는데 이분 영상이 좀 터졌어요. 소위 이제 터져서 한 40만 명 정도가 봤거든요. 그 영상을. 그러니까 이제 제작자가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자가 연락을 해와서 영상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분 항변을 하시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예고편을 써도 별 무리 없게 별말 안 하더니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러느냐. 제작자 입장에서는 제작사든지 아니면 배급사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사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내비둔 거죠. 근데 영화 내용 자체에 그러니까 이 컨텐츠 내용 자체에 일정 부분 이제 비평하는 게 섞여 있었고요. 사실 저도 그 컨텐츠를 봤는데 내용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심하게 깐 건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이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건지 이제 그 영상 자체가 삭제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40만 명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 영상 조회 횟수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빡 뛰잖아요. 그 타이밍인 영상물을 지금 삭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1년 동안 고생해서 지금 이만큼 키워왔는데 그리고 이제 돈 좀 만져볼 기회가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하시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저작물은 이제 원저작자가 당연히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이렇게 짜왔는데 아마 그 초상권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말씀 못 드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계약서 작성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케어를 저희 법인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대형 CN 회사하고 계약을 하신 분이 있는데 당연히 잘 못하셨죠. 이분은 그냥 혼자 가서 이제 하시고 오셨는데 계약 자체를 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자 일단 저작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 창작성, 인간의 사상, 감정, 외부로 표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이걸 보시면 글이 써 있습니다. 자 일어나도 누워도 잠아요 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졸리면 하루 종일 잠이 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외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의 두 가지 요건은 만족을 시켰는데 창작성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일어나도 누워도 잠아요 이걸 창작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 저도 그렇거든요. 누워도 일어나도 항상 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초등학생인데요. 이 초등학생의 일기가 창작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하지만 그 밑에 줄을 보면 맨날 잠을 신다. 뭔가 이제 잘못 쓴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한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잠이 올 때만 잠이 오는 신발을 신었으면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만 자기가 잠잤으면 좋겠다는 이제 표현인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초등학생 머릿속에서는
일어나도 누워도 잠이 오니까 적어도 자기가 놀 때는 잠을 자기 싫은 거예요. 놀 때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아주 깜찍한 얘기를 써놨는데 분명히 창작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의 일기는 엄연히 저작물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일기나 편지, 그림, 여러분들이 쓰신 모든 것들은 창작성이 가미가 되면 저작물이 됩니다. 특히 원 저작물이 있고 보통 이제 영상 컨텐츠나 아니면 그 유튜브 컨텐츠나 다른 컨텐츠들은 보통 원저작자의 원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으로 생성된 영상물이 많습니다.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적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또 구성이 되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작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상에 게시글이 있습니다. 영상에도 게시글 많이 붙죠? 답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유튜버들은 본인의 영상물에 밑에 게시글 달린 게시글을 가지고 또 그 다음번 영상물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물에 나와 있는 게시글을 참조해서 다음 영상물을 제작을 하면서 그 영상에 달린 게시글 자체가 굉장히 창작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좋아요, 뭐 싫어요, 뭐 응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비평 수준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댓글은 논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물과 자기가 예전에 본 영상물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를 이제 해놓은 그 댓글들이 있어요. 그런 댓글들은 아까 이 바로 전에서 살펴봤다시피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그리고 외부로 표현됐다라는 점을 충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저작물입니다. 고유의 저작물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하실 때 그 댓글을 가져다가 잘못 쓰시면은 또 신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수익을 공유해야 되는 아니면 뺏기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이나 댓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이디어 있죠? 아이디어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도 이제 매일 자기 전에 한 30분, 1시간씩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자는데 보다 보면 비슷한 구도의 인트로 부분을 쓰는 영상물들이 있어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본인들께서는 창작적인 면을 그러니까 창작성을 발휘해서 이 인트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냐를 보는 건데 사실 아이디어 자체를 베끼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상 자체를 베끼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내 사상이나 내 아이디어를 남들이 베끼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이 있고 그 저작물을 토대로 그 다음에 나온 또 다른 컨텐츠가 점점 넓어져 가야만 사회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하고 자기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디어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도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자체가 외부로 표현이 됩니다. 외부로 표현이 돼서 누가 봐도 이 뭐 영상물이든지 아니면 컨텐츠라든지 봤을 때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는 그거를 가져다 쓰면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만드는 저작물이 이제 2차 저작물, 2차적 저작물, 2차 저작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걸 창조해냈어. 그러면 원 저작물이 됩니다. 원 저작물이 되는데 원 저작물 여러 개를 놓고 이제 조금 가공을 하거나 변형을 하거나 각색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 제작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2차 저작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독자적인 저작물로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저작물도 다 보호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2차 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가 되면 내 스스로 내 저작물에 고유의 보호 권한이 생기는데 원 저작물을 내가 꼭 침해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쪽도 독자적인 보호가 되고 내 것도 독자적인 보호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2차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저작물을 베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베끼고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자기 걸로 둔갑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2차적 저작물이 고유하게 보호되지 못한다고 하면 2차적 저작물을 토대로 누군가가 베낀 내지는 누군가가 침해한 영상물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2차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게 맞고요. 사실 그 후발주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작년, 재작년 요때만 해도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 자체가 유튜브 쪽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상물 제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 큰 미디어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후발주자긴 한데 요 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자금이 많고요. 가용 인력도 많기 때문에 훌륭한 컨텐츠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2차 저작물을 보호를 안 하게 되면 그리고 2차 저작물이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을 동시에 보호를 하지 않게 되면은 3차, 4차 더 파생되는 저작물도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2차 저작물인 경우에도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요. 아니 원 저작자가 있고 나는 그것을 토대로 내 뭐 의견이나 비평 이런 것만 작성을 했는데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원 저작물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저작물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는 다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됐건 다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정이용이라고 그러죠. 교육이라든가 비평이라든가 관행에 합치되게 공정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이 되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영상물의 보호기간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이 소멸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상은 그냥 가져다 써도 됩니다. 원칙은 동의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멸됐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원칙은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사보도니까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고 동의 없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분 아시죠?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같은 사람이죠? 아시겠죠? 같은 사람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 중간에 있는 저 호프라고 써진 저 그림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죠. 오바마 캠프에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신들의 선거 캠페인에도 쓰고요. 유명하게 사진이 됐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 저작자는 오바마가 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한 2차적 저작물 혹은 원 저작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편의상 여기서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캐리커처 같은 호프라는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바마 캠페인 쪽에서도 이 그림을 가져다가 뭐 무슨 컵에도 넣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창 돈을 엄청 벌고 있던 중에 요 세 번째 사진이 등장을 한 거죠. 요 분이 등장을 하더니 두 번째 그림의 원작자는 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 번째 사진을 베껴서 두 번째 사진이 나온 게 명확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을 베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사진을 두 번째 사진이 베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그림이죠. 두 번째 그림을 만든 이 2차 저작자가 이 원 저작자와 수익을 나중에 나누게 됐습니다. 이건 좀 해피하게 끝난 건데요.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사실 요 분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이 사진을 쓰신 분은 잘 몰랐었는데 이게 두 번째 사진이 나오면서 누군가 알려주고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2차 저작물인데요. 2차 저작물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원 저작물을 당연히 기초해야 되는 거고요. 원 저작물이 있어야 이제 2차가 되는 거고 원 저작물이 없다면 고유한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 저작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2차 저작물이 문제가 없으려면. 자, 이 다음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2차적 저작물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영상물을 만드는데 그림을 가져다 쓰거나 뭐 사진을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글을 가져다 쓰거나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딱 하나예요. 가져오는데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의를 안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됐지만 사실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정확하게 이 요건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저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원래 있었던 그림을 보고 이제 그대로 따라 그리십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거고요. 새로운 창작성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상어가족 얘기인데요. 뭐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어가족이 빌보드 32위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돈 자체를 엄청 벌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나타나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건데 조니 온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핑크퐁의 상어 가족은 나를 따라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의 뭐 이를테면 내가 너의 뭐 조상이다 아니면 네가 나를 베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핑크퐁과 조니 온리의 음악 상어송이라고 편의상 부를게요. 이 음악은 전래 동요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이 소멸이 된 거예요. 소멸이 돼서 누구라도 지금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가져다 쓰면서 이거를 변용을 해서 쓰면 되는 건데 이제 조니 온리는 내가 2차적 저작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만든 그 음악이 그 베이비 샤크라는 건데요. 베이비 샤크라는 건데 이 베이비 샤크라는 음악을 내가 2011년인가 요때 만들었고 그 음악을 핑크퐁이 가져다가 썼다. 그러니까 원 저작물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내 저작물이 2차 저작물이고 핑크퐁의 저작물은 내 거를 다시 가져다 쓴 거다. 그러니까 핑크퐁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한테 나눠라 내지는 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이제 되는 거죠. 조니 온리 얘기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조금 비슷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조니 온리의 음악과 이 핑크퐁의 음악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핑크퐁 측에서는 일단 첫 번째 저작권이 소멸된 옛날 구전 전래 동요를 나는 뭐 드보르작을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보르작을 가져와서 원래 동요와 섞어서 내가 이건 만든 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니 온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원래 뭐 이 음악은 원래 내가 만든 거를 네가 베낀 거니까 나하고 이제 수익을 나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음악 뭐 표절이냐 아니냐 하고도 그 유사하게 이 진행 과정이 유사할 텐데 표절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원곡이 있고요. 원곡을 놓고 그 다음에 이 표절 곡을 놓고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유전자 감식이라고 그러죠. DNA 같은 경우에 두 사람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도 DNA가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뭐 99점 뭐 몇 프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원곡과 표절로 의심받는 곡을 놓고 몇 프로가 비슷한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건 같은 경우는 원곡을 놓고 그 다음에 조니 온리 곡을 놓고 그 다음에 핑크퐁의 곡을 놓고 세 개가 똑같은 부분은 다 제외를 할 거예요. 세 개가 똑같다는 부분은 이건 베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위에 원저작자의 원저작물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이걸 베끼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와 같은 거를 다 제외를 하고 독특하게 남아있는 것들만 아마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핑크퐁의 음악 자체가 제일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핑크퐁의 음악에 좀 독창적인 창작성이 가미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핑크퐁 쪽이 이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조니 온리의 원 저작물과 조니 온리의 곡을 비교했을 때 원 저작물에 없는 조니 온리의 만의 창작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핑크퐁이 가져왔다. 그러면 핑크퐁이 아마 이 소송을 지게 될 겁니다. 이게 뭐 그 소송 가액 자체가 엄청나서 저도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유사성 이 단어 자체는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실질적 유사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냥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어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BTS의 앨범 표지예요. 조그맣게 이제 돼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유명한 프랑스 사진 작가가 그 뮤직비디오와 앨범의 표지가 내 사진 작품을 표절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요건 이제 BTS의 그 사진이고요. 요 현대사진 거장의 사진은 가져오면 제가 저작권에 걸려서 못 가져왔습니다. 이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데 비슷합니다. 요건 이제 식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분의 거는 뭐 이렇게 돼 있고 구도 자체도 약간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TS 측에서는 유사한 부분은 촬영을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구도다. 저거 외에는 내가 쓸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작년에 제가 이제 소송 수행을 했던 좀 유명한 유튜브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첫 화면을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 좀 변용을 하시긴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갖다 쓰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옛날 원래부터 쓰던 거라 그냥 그걸 쓴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유명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실제로 소송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이 되게 웃긴 게 어떤 사람이 문에서 걸어 나오는 사진이고요. 그 걸어 나오는 사람 옆으로 약간 이제 조폭처럼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도열해서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뭐 별게 없습니다. 옆에 이제 정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벽시계 있고 요게 사진인데 이게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조정까지 가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누군가 걸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조폭처럼 생긴 사람들이 도열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면 내가 사진을 찍는다면 그렇게밖에 찍을 수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고 도열하고 있는 이렇게밖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그 조폭 두목의 얼굴 같은 부분만 찍으면 이게 또 사진의 맛이 안 나거든요. 저렇게밖에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는 주장을 했고요. 아니다. 이 사진 자체는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약간 조폭 두목과 그 조폭 도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한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 1시간을 기다렸느니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고요. 결국에는 구도와 사진 같은 경우는 구도와 연출 이런 것들로 좌우가 되는데 뭐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끝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되면 영상이 그냥 삭제가 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면 형사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보통 약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는 대략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합의금을 요구를 하곤 해요. 이게 게시물 한 건당 이제 계산이 되는 거라 아마 여러 건이면은 이제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